오늘은 대통령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알못입니다.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답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의 생각에서 힌트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독재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독재 정치는 구경도 하지 못한 세대인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귀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며칠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흔히 왕은 하늘이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약간 바꿔서 대통령은 시대 정신이 낳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이나 미션을 향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이 대통령의 첫째 조건입니다. 시대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자질들을 갖춰야 할까요? 가치, 능력, 정치외교, 행정, 그리고 인성의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수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겨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율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의 찬양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언론을 탄압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를 이해해야 시대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는 시대를 올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은 특히 중요합니다.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굳건한 생각의 틀, 지식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말과 글로 표현합니다. 신원서판 중 언과 서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연설문 문구를 직접 꼼꼼하게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말과 글이 갖춰진 대통령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토론을 피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가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야당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존중할 대상입니다. 야당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지 못하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가의 품격을 보여야 합니다. 실리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은 경제까지 좌우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특히 외교 역량은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어쩌면 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정권을 5년간 맡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과실과 과오를 함께 받아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 정부를 탓하면 국민은 현 정부가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합니다. 인의 장막은 무섭습니다.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미덕을 놓치게 됩니다. 대통령은 정책으로 증명합니다. 좋은 정책은 숙고와 토론에서 나옵니다. 즉흥적인 정책은 병을 낳습니다. 정체성은 정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 정책을 반영합니다. 관료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으로, 뛰어난 판단력으로 행정부를 이끌지 못하면 관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정책의 빈곤으로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탓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그들을 실패에 좌절하게 만들면 그들은 일을 멈추고 일하는 흉내만 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합니다. 리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재가 몰릴 때 행정부의 큰 동력이 됩니다. 인재가 정부를 피하고 캐비넷 구성이 여의치 않다면 레임덕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철저하게 공익을 사익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익이 앞서면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측근 비리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측근 비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권력의 사적 남용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인간이어야 위 자질들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량이 넓고 인격을 갖춘 사람, 오만 대신 겸손을 갖춘 사람, 특히 국민 앞에서 겸손한 사람, 시민들과 호흡하며 공감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의 뜻으로 대통령은 선택된 것이므로 전체의 책임입니다. 정당은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 자질이 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권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의 게이트키핑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당이 그 역할을 방기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합니다. 지난 정권들을 복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